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팀이고 넷째가 시장이다. 그러니까 팀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메시업 엔젤스의 대표 파트너인 이태경입니다. 저희 메시업 엔젤스는 ICT 분야에 특화된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이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저희는 이제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은 그 선배 창업자가 이제 후배 창업자에게 다시 도움을 나눠주는 스타트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 포트폴리오사로는 리멤버를 서비스하는 드라마인 컴퍼니, 오늘의 집을 서비스하는 버켓플레이스, 그리고 스타일쉐어, 눔, 핀다, 옴니어스 등 현재까지 총 130여 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과 비교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생태계도 상당히 탄탄해져서 지금은 투자자들이 각 단계별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특화된 분야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쪽도 워낙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되었고, 젊은 층에게도 다들 이제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인식들이 많아서 좀 더 이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이제 젊은 창업가들이 다들 이제 스타트업에 이제 합류하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다음을 설립할 때만 해도 이제 회사를 설립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그 절차를 밟아야 될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필요하면 관공서를 찾아가거나 관련 기관을 찾아가서 다 이제 서류를 묻고 저희가 준비하고 이랬는데, 사실 지금은 예를 들면 창업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는 거는 관련된 강의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아니면 온라인 블로그 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 다음을 창업할 때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정보가 되게 이제 풍부해졌고 노하우도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그래도 경쟁하려면 아무리 좀 그 성장을 해도 좀 벅찬 면이 있었어요. 체력에서 좀 딸리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유니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많게는 조 단위까지도 저희가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좀 투자금 면에서 작은 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크게 뒤처지지 않다 보니까 인프라에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재 영입이 훨씬 더 이제 예전보다 좀 더 용이해졌다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스타트업이 꼭 대기업과 경쟁해서 불리하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창업하기 힘들다 하면은 보통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실패했을 때 낙인이 찍히는 거. 그런 게 과거에 좀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좀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이제 연대보증이 있는 대출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연대보증으로 인한 약간 실제 재무적인 좀 어려움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최근에 점점 아직도 숙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최근에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상 좀 감에 의존한 부분도 좀 많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촉이 좀 오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이 지표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좀 정성적으로 팀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의 가능성이나 아니면 초기에 약간 가설 검증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그리고 창업자분들의 마인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좀 힘든 점이 있긴 합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이제 시장과 팀을 보긴 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첫째도 둘째도 팀, 셋째가 시장이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다 보고 제가 초기 투자를 특히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팀이고 넷째가 시장이다. 그러니까 팀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시장이 좋고 팀이 좀 빨리 시작하면 이게 퍼스트 무브로서 이점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 6개월, 길면 이제 1년 이상 격차가 생기면 사실 스타트업 케이스 1년은 꽤 큰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좀 먼저 시작한 이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한 선발주자가 꽤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 경쟁자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로 1개월, 2개월, 3개월 뒤에 다 이제 경쟁자가 계속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단순히 이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시장이 좋은가 뿐만 아니라
이 팀이 앞으로 얼마만큼 미래의 경쟁자들하고 잘 싸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경쟁자들과 어떤 점이 더 뛰어날까,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한 팀을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집에 서비스하는 이제 버켓플레이스가 상당히 인상 깊었던 거는, 재미있는 게 그 이승재 대표님이 처음에 저희에게 이제 시드 라운드에서 IR 하실 때 한국 시장의 크기화해서 딱 이렇게 시장 크기에서 딱 잡으셨던 게 약 한 7,700억 규모였습니다. 작년에 그 오늘의 집이 이미 이제 그걸 뛰어넘는 이제 거래액을 벌써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시장 아주 크게 보시지만 그게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벌써 훌쩍 뛰어넘으신 걸 보면은 상당히 인상이 깊고, 뭐 또 그런 성공을 한 이후에 또 오늘의 집이 많은 이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싱가포르의 모 투자사로부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K-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 스타트업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네. 그 실리콘밸리와 비교를 하다 보면 물론 아직 이제 저희도 부족한 점이 많긴 하지만, 한국의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상당히 그래도 지금은 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지고 투자 생태계도 덩달아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로 봤을 때 그래도 어떤 위상이 상당히 이제 상위권에 지금은 이제 올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공한 사례들이 나오면 또 이제 그런 이제 성공한 스타트업들을 보고 후배 창업자들이 또 많이 이제 또 창업 전선에 또 뛰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말로 이제 대학별로 다 성공한 케이스가 나와야 된다.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누가 성공했네 그러면은 저기는 좀 남의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학 선배 아니면 우리 과 선배가 성공을 했다고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느낌처럼 뭔가 이제 새로운 롤 모델들도 나오고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점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선에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투자 생태계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이런 좀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이제 국내 그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렇게 산업 환경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뭔가 좀 관련돼서 이런 동향 파악을 위해서라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다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또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는 이제 그 CVC 쪽에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CVC의 숙제는 현장에 계신 실무자하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을 담당하시는 분하고의 또 이제 괴리가 있거든요. 그 갭을 이제 줄이시는 것이 만약 CVC를 하시려면 기존 기업들의 좀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현재 그 정부 역할 중에 이제 초기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좀 스타트업에 대한 이제 대국민 어떤 인지도, 이런 역할은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민간 자금이 더 들어오면서 점점 이제 민간화가 돼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은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좀 이제 규제 부분은 지금 계속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 흔히 말하는 이제 네거티브 방식이 하지 말라는 거 말고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포지티브 방식이라 법에 다 명시된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 체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가야 될 숙제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창업이 사실 결코 쉽지는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신중하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또 힘든 만큼 또 배우는 것도 많고 보람도 큽니다. 창업자분들이 많이 좀 흔히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이제 약간 좀 실패하는 공통된 오답 노트 같은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공의 어떤 방정식은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여러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있고, 또 각각의 이제 각자의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참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제 스스로 정답은 창업자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고민 끝에 고객을 통해서 찾으셔야 된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고객을 바라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